유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 국보관입니다. 오늘은 원대 유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대 유령이라 하면 화면에 보이는 이 유령은 중국에서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유령입니다. 이 유령은 일본 나라의 야마토 분칸칸에 있는 유령입니다. 저는 이 유령을 보러 2번이나 갔었습니다. 한 5년 전에는 이 유령을 볼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 유령이 원대에서 명대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야마토 분칸칸에서는 이 유령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유령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을 해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유령은 한국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168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 유물이라고 해서 국보를 박탈했습니다. 여기 이 유령은 한국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박물관에 있는 유령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유령은 흰 바탕 위에 약간 청색도 섞일 수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산화동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소성한 것입니다. 이건 중국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청화 유리용입니다. 저 글씨가 약간 청화로 써 있고 나머지는 유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리용입니다. 이렇게 흰 바탕 위에 산화동으로 소성을 시킨 것입니다. 자, 다음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원대 청화와 유령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유령을 보시면 이렇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접시는 한국의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렇게 유령을 보면 산화동이 이렇게 퍼져 있고 선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유령이 퍼져 있습니다. 자, 이 유령은 그 당시에 정말 잘 된 유령입니다.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약간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된 유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령이 청아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유령이 청아는 아닙니다. 유령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령이 됐습니다. 이 원대 유령은 원대가 1271년에서 1368년까지 원대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몽고족으로서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청아자기와 더불어 14세기에 유행한 도자기입니다. 경덕진 일대와 중국 강남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청아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아 수입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유령입니다. 유령은 산화동으로 만듭니다. 산화동을 갈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소성을 시킵니다.
유리형은 유화체작입니다. 도자기에는 유상체와 유화체, 오체, 분체, 범상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은 유상체와 유화체입니다. 이 유리형은 유약 밑에 태토의 그림을 그려서 유약을 바르고 소성하는 것입니다. 원대 청하나 원대 유리형은 유하체입니다. 원대 이전에 붉은색을 칠해서 만든 도자기도 많습니다. 대부분 유상체입니다. 유약 위에 그린 그림입니다. 원대 이 유리형이 중국 역사상 최초의 유화체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국화 모양입니다. 그리고 봉황 두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봉황 두 마리가 그려져 있고 양옆에 코끼리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국화 모양입니다. 국화 모양 보시고요. 목 부분으로 가면 자, 보이시죠?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고리가 두 개 있습니다. 중국 도자기를 볼 때 이렇게 중간 부분에 고리가 있는 것은 정말 드뭅니다. 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고리가 넣고 안 넣고의 기술력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리실과 같은 이 광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원대 유령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원대 유령은 태토가 아주 거칩니다. 청아보다 더 거칩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봉황입니다. 이 봉황이 하늘에 날아가서 지금 가고 있듯이 엄청난 위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 원대의 양식 그대로입니다. 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그림과 요 그림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요 간격이 있는 것은 원대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것은 명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령을 구별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뒷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뒷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이 원대 청하나 원대 유령은 굽이 아주 깊습니다. 깊고 그 유약이 원청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약을 밑바닥에 이렇게 칠해 놨습니다. 잠시 후에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그 국화 부분입니다. 이 청아가 발색하면서 아닙니다. 산화동이 발색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흰 부분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중국의 학자들은 송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도자기의 전체적인 문양, 형태, 산화동의 분산, 훈산 현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원대 유령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태토의 그 부분에 저렇게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바다에서 수백 년 동안 있다가 건진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 구멍이 기포가 폭발해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기포 속에
홍화가 꽉 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유리용의 역사입니다. 모든 도자기에는 반드시 그 역사가 그 물건 자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포에 우리는 일명 사포라고도 하죠. 근데 이렇게 기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흰 부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붉은색이 점같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훈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때로 학자들의 이 훈산 현상이 없는 유령은 원대 유령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훈산 현상은 중요한 현상입니다. 자, 원대 유령이 왜 이렇게 수량이 적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산화동은 소성시 800도가 이상이 되면 이 기체화되어 휘발성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도공들이 1200에서 1300도의 온도를 올려서 이 도자기를 굽는데 그때 온도계도 없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육감으로, 감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을 구워야지 올바르게 한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유령 한 점, 온전한 유령 한 점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악기 책에서도 보고 화면에서도 봤지만은 온전하게 되어 있는 유령이 잘 없습니다. 이 유령을 소성시킬 때 1200, 1300도 온도를 올려서 산화, 즉 이 산소를 들어가는 그 상태에서 환원으로 바꿔줘야만이 이 산화동이 붉게 피어오릅니다. 자, 산화에서 환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모든 가마의 불구멍을 다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리면 그 속에 진공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환원 상태입니다. 그때 이 유령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 정확할 수도 있고 온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산화동은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온도가 낮으면 산화동이 회색으로 변하다 녹색으로 나오고 막 그렇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도가 맞을 때는 이렇게 완벽한 붉은색이 발색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이 유령에 있는 산화동이 다 타버립니다. 타버려서 악기 책에서 봤을 때와 같이 흰색 부분 같이 보입니다. 그것도 유령입니다. 자, 여러분, 유령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유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